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어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찐앤짱 공무원 영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조이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 제공해 드리는 강의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문법에 대한 강의를 해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법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그 중에 이제 품사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이제 품사 중에서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명사에 대해서, 대명사에 대해서, 형용사에 대해서, 그리고 부사에 대한 강의까지를 마쳤고, 지금 우리가 동사에 대한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실제로 그 동사에 대해서 우리가 영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냐, 동사가. 그렇다면 우리가 동사를 잘 다루어야 되는 것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정도로 동사의 비중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제 동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동사 중에서 가장 기본이 뭐냐? 첫 번째는 타동사와 자동사를 가리는 이런 문제가 기본적이었다고 친다면, 지금은 우리가 완전 동사냐, 완전 동사와 그 다음에 불완전 동사의 차이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불완전이라는 게 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1번 이 타동사와 자동사를 가리는 것이 절대 기본이라면 우리가 불완전 자동사나 불완전 타동사를 가리는 일, 이것이 하나의 실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제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 드릴까 합니다. 우선 4개의 문장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일단 우리가 동사의 밑줄을 한번 쳐보는 거죠. 동사의 밑줄을 쳐봤을 때 우리가 동사란 타동사와 자동사를 가리는 일인데, 오른쪽을 힐끔 봐서 우리가 오른쪽에 명사, 즉 목적어로 쓰일 수 있는 그러한 명사가 느껴지느냐, 이걸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괄호 속에 주어진 단어는 우리가 목적어라고, 명사라고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목적어인 명사라고 느껴지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의 자동사다. 명사라고 느껴지는 단어를 동반하지 않으면 자동사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잠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문장에서 동사를 봤다. 동사 중에서 타동사와 자동사를 가리라고 했다. 그런데 타동사가 아니면 자동사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거고, 자동사가 이 형식을 이루는 완전 자동사냐, 아니면 자동사가 주격 보호를 갖는 이 형식을 이루는 불완전 자동사냐, 우리가 이걸 따지는 게 하나의 실력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때 이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 the baby가 주어고 sleeps가 동사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뒤에 나와 있는 그것은 대체로 형용사이고 well은 대체로 부사인 거죠. 그럼 만약에 동사 뒤의 형용사가 주어를 설명하고 있으면 주격 보호가 되는 거고요. 동사 뒤에 부사가 동사를 수식하는 어떠한 행위를 나타내면 우리가 완전 자동사가 될 수 있는 이런 건데요. 그 어린아이는 잠을 잔다. 잠을 잘
잘 잔다라는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잠을 자는 어떤 행위를 설명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것을 완전 자동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 the kids, 그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 어린아이들은 조용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어린아이들은 조용히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동사 뒤에서 주어의 행위나 상태, 주어의 행위나 주어의 상태를 보충하거나 설명하고 있는, 이러면 형용사가 주격 보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그 어린아이들은 조용한 상태를 유지하는 건데 어린아이들, 즉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니까 형용사가 필요한 거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I catch a cold, 나는 감기에 걸렸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랬을 때 I feel 할 때 동사 뒤에 형용사가 필요하냐, 동사 뒤에 부사가 필요하냐, 동사 뒤의 형용사가 주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동사 뒤에 동사 뒤에 부사가 동사의 행위를 설명하고 있는 거냐. 지금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랬을 때 오늘 내가 기분이 아주 좋지 않은 것은 나라는 주어가 느끼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역시 주격 보호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식이고요. 그런데 레이첼이 주어잖아요. 레이첼은 걷는다, 빨리 걷는다 할 때 주어의 행위나 상태를 보충하거나 설명하는 게 아니라 걷는 행위인 동사를 수식하면 형용사가 필요하기보다는 부사가 필요한, 이런 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식인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다 짧게 쓰겠습니다. 주어 다음에 자동사가 떴는데 자동사 뒤에서의 형용사는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주격 보호가 되는 거고요. 동사 뒤에서의 부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의 행위를 수식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동사는 타동사도 되고 자동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자동사로서 완전 자동사가 될 수도 있고 불완전 자동사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늘 동사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또 다른 4개의 문장을 한번 다루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4개의 문장에 나와 있는 동사들을 한번 판단해 보면, 첫 번째 문장은 keep이 동사고, 두 번째 문장은 ask가 동사고, 세 번째 문장은 sing이 동사고, 네 번째 문장은 sounds가 동사인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강의의 연장선상에서 한번 강의를 해볼 텐데, 그렇다면 우리의 학습 목표가 뭐냐, 이런 거죠. 우리가 이런 거예요. 동사 중에는 비동사라는 것이 있고, 비동사는 이 형식을 잘 이루며, 따라서 비동사 뒤에는 이렇게 돼 있죠. 비동사 뒤에는 명사 혹은 형용사가 주격 보호로 잘 쓰인다. 이것은 우리가 비동사에 대한 기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실력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비동사 이외의 불완전 자동사, 비동사 이외의 불완전 자동사를 알아두는 일, 이게 이제 실력인 거죠. 그 중에 바로 뭐냐,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뭐뭐처럼 들리다 sound, 뭐뭐처럼 맛이 나다 taste.
그 다음에 우리가 뭐뭐처럼 보이다 seem, 뭐뭐처럼 보이다 appear, 뭐뭐처럼 보이다 look, 또 가끔 가다가 뭐뭐처럼 느끼다 feel, 이러한 동사들이 우리가 비동사 이외의 불완전 자동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약에 어떠한 시험을 치르는데 만약에 문법 문제를 단어 중심으로 할 때 이러한 단어들을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러한 단어를 만나게 된다면 비동사 이외의 불완전 자동사니까 이러한 동사들은 주격 보호 자리에 무엇을 쓰도록 해라? 형용사.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의 실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동사라고 하는 것, 다시 문장은 주어가 나왔고 주어 다음에 수식어가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서술어 자리에 현재 진행 시제가 나타나면 우리가 당연히 이게 동사인 거예요. 그러면 동사 오른쪽에 명사가 느껴지지 않으니까 하나의 뭐가 된다? 자동사가 되고, 우리가 나무에 있는 새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노래를 부르고 있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것은 우리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동사를 수식하고 있는 주어의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를 수식하는 것은 하나의 부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5번과 6번은 뭐냐? 5번과 6번은 keep은 동사다. you라는 대명사가 느껴지니까 타동사다. ask도 동사다. me라는 대명사가 느껴지니까 타동사다. 이때 타동사에서 다시 한번 목적어를 설명하려면 형용사인 목적 보호가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 만약에 동사를 수식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부사가 필요하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this coat 그렇잖아요. 이 코트는 keep you 너를 따뜻하게 유지해 줄 것이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따뜻한 건 누가 따뜻한가요? 목적어인 you를 따뜻하게 하는 거니까 지금은 이런 상태가 맞지 않느냐. 그래서 형용사가 목적 보호가 돼야 되는 이런 식이고요.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까 실력이 뭐라 그랬어요? 실력은 모 중에서 동사, 모라고 예상이 되며 타동사, 몇 형식을 잘 이루는 동사는 오형식, 무엇을 지나서 목적어, 그 뒤에 남아있는 뭐, 명사나 뭐, 형용사나 뭐, 부정사 혹은 뭐, 분사를 무엇으로 밀어붙이는 일을 해라. 목적 보호로 밀어붙이는 일을 해라. 이랬을 때 ask가 만약에 우리가 무슨 뜻이라고 느껴지면 부탁하다라고 느껴지면 오형식을 잘 이루는 동사고 그 목적 보호에 무엇을 사용하도록 한다? 투부정사. 이런 식으로 우리가 툭툭툭 동사에 대한 상식을 키워가야 된다. 다시 한번 타동사와 자동사, 즉 3형식과 1형식을 가리는 것은 동사에 대한 아주 기본이다. 그런데 타동사로서 5형식을 이루는 목적 보호를 갖는 이 동사를 많이 알아두는 일, 둘, 비동사 말고 비동사 이외에 불완전 자동사이기 때문에 주격 보호를 갖는 동사를 많이 알아두는 일, 이것이 실력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다시 우리가 각 문장의 동사들 한번 볼까요? expected, let, 그 다음에 had, 그 다음에 looks냐, see냐, 좀 이런 동사의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의 동사를 만나면 타동사인지 자동사인지를 가려야 하는데 그 오른쪽에 명사인 목적어를 느낄 수 있으면 타동사지만 그 오른쪽에 형용사를 느끼면 자동사로서 주격보다. 그래서 우린 역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단어의 무엇이 중요하다? 품사.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upset은 뭔가요? upset은 형용사고 동사가 형용사를 동반하면 자동사여야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자동사로서 형용사를 주격보호 삼는 비동사 이외의 불완전 자동사 중에 무엇이 있다고 했다? look이 있다고 했다. 뭐뭐처럼 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또 두 번째 9번에서 보다시피 우리는 타동사 중에서 이런 거잖아요. 타동사 중에서 충고하다가 뭔가요? advise. 허락하다가 뭐 있을까요? allow. 야기시키다에 뭐 있을까요? cause. 그 다음에 기대하다에 뭐 있을까요? expect. 그 다음에 가능하게 하다 enable. 용기를 주다 encourage. 이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억지로 뭐뭐하게 하다 force. force의 동의어 뭐 있을까요? compel. 그 다음에 아까 부탁하다에 뭐 있었을까요? ask. ask의 동의어가 뭐 있었을까요? require. 우리가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자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러면 일단 기본이 뭐다? 동사다. 두 번째 기본이 뭐다? 타동사다. 세 번째 실력이 뭐다 하면 이러한 타동사들은 목적어 더하기 수식어의 가장 기본적인 삼형식을 이룰 수 있지만 이러한 타동사들은 목적어 뒤에 투부정사를 목적보호 삼는 오형식을 이룰 수 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목적어를 충고하다 하면 당연히 삼형식이잖아요. 그런데 목적어가 목적보호하도록 충고하다 이러면 오형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또한 우리가 지금 그래서 expect가 목적어를 지나 그 시도를 보면 목적 보호일 거고 expect는 당연히 투부정사를 목적 보호로 삼아서 그들은 나를 예상한 게 아니라 그들은 내가 시험에 합격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이래서 우리가 목적 보호에 투부정사를 갖는 오형식을 잘 이루는 타동사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사역동사라는 게 있지 않느냐. 대표가 뭘까요? let. 둘째 대표가 뭘까요? make. 셋째 대표가 뭘까요? 그러면 셋째 대표는 have.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것도 역시 목적어를 지나 삼형식을 이루지만 그 뒤에 이것들의 목적 보호 자리에는 투부정사가 오면 안 되고 원형부정사가 온다는 이런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목적어를 지나 원형부정사, 즉 동사 원형, 목적어를 지나서 원형부정사가 오는 그러한 오형식을 이루는 사역동사도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겠다. 자,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또 문장에 있는 동사들의 밑줄 한번 쳐볼까요? 요건 동사고요. 그 다음에 요 동사, 요건 조금 전에 했던 거잖아요.
allow라는 동사는 목적어를 지나 목적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를 써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조금 전에 이제 빼먹은 거지만 우리는 tell이라는 동사도 타동사로서 목적어를 지나 명사나 명사절이 나오면 또 한 번의 목적어 삼아서 사형식을 이루는 동사예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말하다. 그런데 tell이 목적어를 지나서 투부정사를 목적 보호로 삼으면 오형식도 이룰 수 있는 동사고, 이런 경우에 tell은 뭐에 가깝나요? order, 명령하다라는 동사를 조금 여유 있게 써주는, 부드럽게 표현해주는 게 tell이죠. 따라서 tell도 오형식을 이룰 수 있는 동사다. 그랬더니 목적어를 지났는데 지금은 투부정사를 썼잖아요. 투부정사를 썼다는 건 사역동사는 안 되고 일반적인 오형식을 잘 이루는 타동사겠다. 다음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나왔다? 동사. 동사 뒤에 명사가 느껴지지 않았다. 즉 목적어가 느껴지지 않았으니까 뭐다? 자동사다. 그런데 자동사 뒤에 뭐가 나왔다? 형용사다. 형용사는 무엇으로 쓰인다? 주격보호다. 그래서 우리 학습 목표 중에 뭐가 하나 있었나요? 비동사 이외에 형용사를 주격보호로 갖는 비동사 이외의 불완전 자동사 중에는 이런 동사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우리가 동사편에 대한 학습 목표 2개, 1. 타동사 혹은 자동사를 식별하는 기본기를 반드시 갖춰야 되겠다. 2. 비동사 이외의 불완전 자동사를 알아야 되겠고, 5형식을 잘 이루는 타동사를 알아둬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우리가 동사에 대한 기본기를 잘 갖춰야 되겠다. 이래서 우리가 사흘간에 이어진 동사편 기초문법에 대한 강의를 요쯤에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